자, 이번 편은 제가 에, 최근이죠. 경찰서에서 범죄 혐의 없음이라고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하고 교육개혁명 도민사회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좀 파장이 많이 일었습니다. 자, 먼저 이 원초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서 들어와서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의 초기 대응 어떻다고 보시는지 사안 발생했을 이번 때 사안 관련해고. 초기 대응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고 없었죠. 음, 그러니까 사안 발생하고 한 달 동안 교육청에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유족이 너무 답답해서 진상조사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야 이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5월 22일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달 열흘 후인 7월에부터 진상조사단이 가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무대응이었죠, 무대응.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의혹도 실은 처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그런 요구도 우리가 좀 확인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던 게 뭐냐면,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유족은 이제 장례 일정을 잡잖아요. 근데 장례를 어쨌든 치르려고 하면 학교 내 이제 고인의 이제 소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족이 어쨌든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일날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했죠. 고인이 쓰던 책상 서랍, 뭐 캐비넷, 그다음 뭐 어쨌든 교실의 모든 물건들, 돌아가신 장소까지 깨끗하게 보존해 달라. 나중에 저희가 와서 필요한 거 챙겨가고 정리하겠다. 학교에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딱 오니까 바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유족께서 이제 학교를 방문했는데 깨끗하게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유족 허락도 없이. 예, 책상 위부터 시작해서 서랍, 뭐 그 다음에 돌아가신 장소가 이제 창고잖아요. 물로 다 세차까지 하고 아주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시?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왜 초기 대응이 부실했나? 아니 돌아갔으면 거기가 사립이니까 뭐 교육청이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교육청은 사립에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협조 요청을 보내서라도 교육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깨끗하게 다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뭘 찾으려고 했냐면 그 고인이 사용했던 USB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USB 끝내 못 찾았습니다. 뭐 학교에서 감췄는지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연히 증거 보존. 현장 보존 법칙 해가지고 이렇게 다 두는 건데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돼 있어가지고 유족이 황당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 우리 윤 교사님, 네. 윤 교사님 그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네. 어쨌든 간에 극단적 선택하기 전에 어떤 전조 현상, 이거 분명히 있었을 건데, 네. 뭐 내용 보면은 뭐 교감 선생님이 그 아픔을 호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뭐 외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전조 당시에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안전망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죠.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가요 몇 가지인데, 그러니까 업무가 과도하게 많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3월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없이 계속 출근했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게 언론에 이제 세세하게 공개는 안 됐는데 우리 이제 그 초과 근무가 하루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종일 근무해도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만 어차피 인정이 되고 4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종일 근무했고 3월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많다라는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어떤 조직 사회건 골고루 업무가 제대로 분산이 돼서 업무 분담. 업무분장이 돼야
이게 좀 부담이 좀 덜한데 이분한테 과도하게 많이 부과된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학교장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이 제대로 업무 분장을 다시 하거나 과도하게 많이 되고 있다면 실태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덜어내거나 또는 지원 인력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고스란히 받고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이제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 대응 시스템 교육청이 얘기한 민원 대응 시스템 작년 2월인가 교육청이 학교로 민원 대응 매뉴얼이라고 보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리는 악성 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 특이 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이 민원으로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여도 3회 이상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 특이 민원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 민원으로 3차례 정도가 수십 차례 민원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그 민원을 받았을 때 교장교감한테 얘기했는지 말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교육청으로도 이게 접수됐습니다. 민원이. 교육청이 학교로 연락했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넘겼고 학교장도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학교장이 이제 그 선생님 불러서 확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답답한 게 교육청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접수된 민원은 어떤 민원으로 볼 건가에 대한 내용이 교육청 민원 대응 매뉴얼에 없습니다. 이게 특이 민원으로 볼 건지 그냥 뭐 어떤 민원으로 볼 건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실제 그 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해당 교사에게는 수십 차례 전화 왔으니까 특이 민원인데 교육청은 단 한 번 연락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이 민원으로 보지 않은 거죠. 그렇지, 3회 이상이 아니니까 네. 교육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학교로 내려보낸 거고 학교 입장에선 학교 교장교감 이걸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불러서 얘기 듣고 알아서 해라 이를테면 그렇게 넘긴 거잖아요. 아파서 병가 쓰려고 하는데 그 교감이 저 이거 다 민원 해결하고 가라. 그래야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교사 개인한테 완전히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 대응 시스템이 분명히 있다고는 존재한다고는 이 선생님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을 교육청도 몰라라. 학교장 교감도 몰라라. 교사 개인에게 다 들어오니까 이 건강상의 문제에 업무 문제에 민원에 대한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아마 작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사건 이후에 예. 조만수 교육감이 우리 기자들 앞에서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내용 그 유가족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얘기는 실질적인 조치 전혀 없었다. 예. 혹은 교육계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이 교권 침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동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진짜 마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23년 서희초 이후 그리고 작년 올해 어쨌든 3차례 이상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어요. 그리고 뭐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시스템도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있죠, 있기는. 근데 어떻게 작동되느냐,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 학교장의 역할을 명시한 게 있고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역할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을 이제 총체적으로 어쨌든 관리, 감독하고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이런 게 뒤에 있고 교육감은 그런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게끔 처리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또 이런 역할들을 해라. 이런 게 이제 법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대책이든 시스템이든 만든 건데 만들었다면 실제 그걸로 인해 선생님들이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처럼 그 하나 예로 교장 관리자의 책임이 어쨌든 있는데 그러면 관리자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책임 안 지면 책임을 묻기도 해야 되고. 근데 관리자 그 평가 기준에
민원 대응과 관련해서 전혀 그 점수가 없어요. 성과 기준에. 그러니까 관리자가 심지어 이번처럼 그 이렇게 사람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경징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교장 교감이 민원이 와도 야, 너가 해라. 나중에 뭐 문제 생겨도 뭐 죽어도 경징계 정도인데 내가 그 정도 못 감당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팽개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신호를 준 거죠 이번에. 살인이면 더 좀. 예. 그러니까 실제 교장이 그런 교장 교감이 그런 책무를 할 수 있게끔 관리자 평가 기준에도 넣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민원 관련해서 뭐 연수를 받거나 학교에 갈등이나 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뭐 전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연수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무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학교 내에 어쨌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뭐 예산이든 인력이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특히 학교는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보호 시스템이 전혀 가동이 안 됐나 그쵸. 그렇다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기자들, 그러니까 도민들 상대로 발표한 입장문이나 설명들 하고 유족들이나 우리 위원장이나 지부장님이나 말씀 그 교권 단체 말씀하고 하나도 다 어긋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이 발표하고 이 발표가 실질적으로 사실 아니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일단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유가족 기자회견이 이제 2시에 있었는데 기자회견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 기자님들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면서 교육청 공보 그 담당실에서 이게 알렸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도 알았던 거고. 그러니까 급하게 오전에 서면 브리핑 한다고 교육감 서면 브리핑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 뭐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 안 나는데 대략 그 뉘앙스는 유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 마음 자기네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뭐 유족의 지원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순직 처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다. 예. 근데 교육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을 뭐 이렇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지만 유가족이 지난번 10월 말에 이제 만나 자리에서도 유가족을 외면했던 분이거든요. 외면 정도가 아니죠. 아주 고압적으로 돼 있고. 고압적으로. 예, 고압적으로 돼 있죠. 그리고 뭐 전혀 이렇게 유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니까 교육감이 무리한 요구하지 말라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했던 분이 유족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막 챙겨서 유족을 지원하겠다라고 뭔가 진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니 유족 입장에선 얼마나 이게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증스러울까. 이중적인. 예. 저조차도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그 유족을 대하는 이런 면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졌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민원 뭐 관련 대책이나 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제대로 전념할 수 있게끔 뭐 이 관련 대책을 막 내놓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만 힘들어하나요? 학생들도 힘들어하지. 그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늘어났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 애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받고 이렇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우려면 그에 맞게끔 예산이나 인력 배치를 해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안 합니다. 이 정서행동 관련해서 어려운 학생들 현재 봉사자를 내려보내요. 말이 봉사자잖아요. 봉사자. 이분들이 전문 인력도 아니고 그렇죠. 봉사자니까 하루 몇 시간만 갔다가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얘네를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어쨌든 뭐 제대로 지원하려는 이런 노력이나 이런 움직임도 없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궁금한 분들이 꽤 있는데 이번에 이 기폭제가 됐던 이게 국정감사에서 네. 제주도 교육청과 김광수 교육감의 그 허위 사실, 허위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국정감사 당시 상황하고 어떤 게 허위 사실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그 허위 경위서라는 게 이제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경위서인데 경위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어쨌든 이제 몸의 이유로 이제 병가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교감하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선생님이 제가 어쨌든 이거 다 처리하고 어쨌든 병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교감이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어쨌든 했다. 근데 실제 경위서는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유족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이 병가를 쓰려고 의사를 물었더니 교감이 지금 민원을 다 처리하고 병가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이거 더 사안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둘 다 접수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감사관이 그 언론 뭐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자신이 확인했는지는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밑에 그 주무관하고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한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육청도 어쨌든 그 녹취록의 내용을 확인했고 경위서 내용과 서로 다름을 아마 인지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은 빼고 경위서만 국회로 올려보낸 거죠. 이거는 학교 측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한 것도 문제지만 자기네가 확인했으면서도 거짓된 허위 경위서만 보내고 이 녹취록은 올려보내지 않은 이거는 또한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측의 허위 경위서 작성도 문제고 교육청에서 이거를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감추려고 했던 것도 문제고 근데 여전히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허위 경위서는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아무 문제 없다. 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청은 이거 관련해서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교육청의 잘못은. 좀 심각한 거죠.